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보험 가입 금액.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 가입 금액 중요하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분이 매년 시험에 나와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하죠. 자, 표준 수확량부터,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야 평년 수확량이 산출되고, 평년 수확량이 산출돼야 가입 수확량이 결정되고, 가입 수확량이 결정돼야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 표준 수확량 어떻게 산출하냐? 그 대표 농지, 나의 가수원이 속한 지역의 대표 농지, 주당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서, 주당 표준 수확량 양을 산출해요. 산출한 다음에 나의 농지하고 이제 여기 대표 농지하고 좀 뭐 나무 주수나 간격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해요. 나의 농지 보정을 해서 이게 이제 재식 밀도 지수 같은 거 있으면 보정을 하거든요. 보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 대표 농지 주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나의 농지 주수 곱하기 뭐 재식밀도 지수 같은 거 이렇게 곱해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표준 수확량 산출하면 평년 수확량은 여기 산출된 표준 수확량 과거 5년치 통계 자료를 하는데 표준 수확량과 과거 수확량 있잖아요. 과거 수확량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해서 산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표준 수확량 평균과 과거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는 과거 수확량 평균을 5개년 중 가입한 연도 평균을 산출한 다음에 보험에 가입 횟수만큼 과거 수확량을 가중평균하고 그 다음에 보험에 미가입 5년 중 미가입 횟수만큼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해서 그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거든요. 이 두 개, 표준 수확량과 과거 수확량, 과거 5년 중 표준 수확량과 과거 수확량을 가중 평균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평년 수확량을.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가입 시점에 내년에 그 수학기 때 수확량을 예측하는 게 평년 수확량이거든요. 가입 수확량은 보통 평년 수확량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해서 가입해요.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니까 내가 이제 50%만 가입하려면 50%만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평년 수확량에. 보험 가입 금액은 요게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면 돼요. 가입 가격.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 금액까지 산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보험료도 보험 가입금에 이제 보험료를 곱하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고 요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가입금액 요거 이제 공부하는데 사전적 의무 이제 교재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보험 가입금액은 보험 가입자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사자가 약정한 금액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가 약정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보험가의 농작물 재해에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최대 손해액을 말한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피보험이란 건물이나 보험 목적 나의 소유권을 평가한 저기 피보험이기란 건물이나 보험 목적에 대해서 대한 보험 목적에 대한 나의 소유권이거든요. 이거 조금 고치세요. 나의 소유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것을 보험 가액이고 피보험이란 건물이나 보험 목적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여기 고쳐주세요. 문과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보험가액,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이게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걸 보험가액이라고 하거든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거.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피보험 이익이라고 뭐냐면 이 건물이 나의 소유권이 나의 소유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소유권. 나의 소유권이거든. 나의 소유권을 갖다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험가액이라고 하거든. 이것도 보험가액. 예, 피보험료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걸 보험가액. 근데 이게 뭐냐, 건물이 이렇게 1, 2, 3층짜리가 있어요. 3층짜리가 있으면 이게 전체가 나의 것일 수도 있고 여기만 내 거, 여기만 내 거, 여기만 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가 내 거다. 이걸 내 거를 갖다가 이게 나의 소유권이 이게 나의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금전으로 평가한 게 보험가액이에요. 보험가액. 그리고 이게 만약에 1억이다. 1억으로 평가했어요. 1억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은 뭐냐? 여기 이게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평가하는 거. 내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요. 보험에 가입한. 근데 내가 1억인데 내가 이거 5천만 원만 가입할 수도 있고 1억 다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5천만 원 1억. 이게 회사와 약정해서 가입한 금액 있잖아요. 나는 5천만 원만 가입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나는 1억을 다 가입하겠다. 1억. 그러면 1억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고. 이제 뭐냐 5천만 원만 가입하면 이게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나중에 좀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요거 내가 회사와 약정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다 가입할 수도 있고 내가 5천만 원만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만 가입했어요. 보험료 조금 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얼마를 받아가겠어요, 이게. 1억짜리 건물에 홀라당 불에 타갖고 없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 계약자가 받아갈 금액은 5천만 원밖에 못 받아가요. 이게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받아가는 거거든요. 최고. 그래서 이제 보험금은 원래 여러분들 보험금은 이제 보험금 탈 때는 미니멈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이게 둘 중에 적은 걸로 보험은 지급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가액을 법정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법정 최고액. 보험 가입 금액을 약정 최고액이라고 해요. 약정 최고액. 그걸 조금 그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보험 가액을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감가상각 그거.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제조달가액으로도 평가해요. 제조달가액은 감가상각 없이 건물을 새 것이라는 가정에 산출한 거. 요것이 이거를 이대로 새 걸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걸 갖다 제조달가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조달가액은 예외로 평가하고 있어요. 예외로. 농작물 재보험에서 비가림 시설은 제조달가액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원예도 시가가 원칙인데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하면 제조달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정리하면 보험가액이라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 건물이 있으면 나의 소유권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험가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험가액 금액은 보험가액 중에서 회사하고 약정해서 가입한 금액. 1억짜리면 내가 5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보험가입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1억을 가입했으면 1억이 보험가입 금액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이나 보험가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물 있잖아요. 우리가 농작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년수확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험가입할 때 기준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자, 평년수확량 과거 5년간 수확량을 기초로 향후 수확할 수 있는 양을 예측해 놓은 것이야. 예측해서는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실제로 산출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교재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른데 제가 이게 프린트물 첨부해 줄 테니까 그거 보고 하세요. 내가 조금 보충을 했거든요. 교재에 있는 거. 교재 기준으로는 25페이지요. 25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권은 가입수확량에다 가입가격이나 가입가격이라고도 표준가격이라고 하는데, 가입수확량에다가 가입가격을 곱해서 산출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수확감소 보장이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일반이라고 하면 수확감소 보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수확감선의 가입수확량에다 가입가격, 이렇게 곱해서 하는데, 가입가격은 가입수확량 평균상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을 해요. 그리고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해버려요. 이거 조심해야 돼, 단위. 보험가입 금액은 항상 10,000원 단위 미만 다 떼버린다. 절사라는 거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보험 목적으로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고, 작물은 킬로그램당 농작물은 킬로그램당 평균가이고,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나무 보장 있잖아요. 경우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 한 주당 가격. 요거를 가입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제 과실의 경우 한 가손에 다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입 가격은 쉽게 해서 A 품종, 가입 가격이라는 구할 때 A 품종, B 품종, C 품종, C 품종이 있어. 품종이 이게 딱 달라도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 요것도 좀 조심해서 알아놓으세요. 자, 가입수확량은 할 때 킬로그램당 가격의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요렇게. 이 수확감소 보장의 보험가입금을 가입수확량 표준가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수확감소 방식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뭐 가소도 수확감소, 논작물도 수확감소 방식이고 밭작물도 수확감소 방식이니까 수확감소 방식은 이렇게 산출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벼 보험가입 금액 요거는 8회 때 출제된 거예요. 8회 때 출제 시험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산출하냐면 벼는 가입단위 농지별 가입수확량에다가 가입단위 농지별 가입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그냥 표준 가격을 곱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가입 단위 농지라는 것은 뭐냐면 가입 단위 농지 있잖아요. 농지 뚝이나 이런 것들로 명확히 구분된 거 있잖아요. 이걸 1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입 단위 농지라고 하는 하나 농지별로 산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지와는 관계없이 뭐 1필지, 2필지, 3필지 이렇게 있어도 요게 이렇게 뭐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있다고도 이렇게 도로 뚝이나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농지로 보거든요. 이게 농지. 그래서 농지별로 가입수확량 있잖아요. 농지별로 보험가입 금액을 농지별로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하나의 농지별로. 그래서 농지별로 가입수확량,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 이것도 50에서 100% 사이 있잖아요. 평년수확량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가입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인데, 이게 벼는 표준 가격이라고 해요. 벼는 표준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벼 표준 가격은 보험 가입 직전 5개년은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자별 수매가 최근 5개년 평균값의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잘 봐요. 자, 직전 5년 보험가입하기 직전 5년이요. 보험가입 뭐 2020 올해가 2년 23년 만약에 뭐 3월에 그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직전이면 2022년부터 이렇게 5년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이게 직전 5년 보험가입 직전 5년 시군별 RPC 계약재배 수매가 재배 수매가 5개년 평균이라고 써. 이게 RPC 이제 계약재배 수매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RPC 계약재배 수매가. RPC라는 것은 쉽게 뭐 RPC 미국 종합처리장이에요. 미국 종합처리장. 이렇게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영어 좀 끊었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종합처리장이 뭐냐면은
이게 건조, 저장, 도정을 거쳐 제품 출하, 판매, 부산물 처리까지 미고고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농사 진 거 있잖아요. 농사 지면은 요리 쭉 가져와요. 여기서 가져오면은 여기서 이게 쌀을 도정한다는 거, 껍질 벗겨내는 거거든요. 도정을 하고 이제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판매도 하고 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시설 일을 하다가 미국 종합 처리장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미국 총합 그 농협 RPG 계약재배 수매가라는 것도 뭐냐면은 자 농사를 벼농사를 짓는데 개인들이 이거 농협하고 농협 이게 여기서 농협은 단위농협들이에요. 단위농협 계약재배를 해요. 계약.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납품을 하겠다. 농협으로 이게 단위농협 같은 데도 이게 RPC 계약재배 수매가에서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어 이쪽으로 단위농협으로 내가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농사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면 바로 납품을 해버려. NH 농협 단위농협으로 바로 납품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납품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약 재배를 하잖아요.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하면은 바로 납품을 해서 내가 농사를 진 거 바로 싣고 가서 그쪽 차로 실으다가 이쪽으로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납품을 해버려. 이게 단위농협에서 미국 종합처리장은 이거 주로 농협에서 이게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농협 RPC 계약재배 이 계약재배는 미국 농협 단위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민간 RPC라고 하거든요. 민간 RPC,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농협에서 미국 종합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만약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했다. 계약재배를 했으면은 수확하자마자 RPC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납품을 해. 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납품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정해진 그 가격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표준 가격은 보험 가입할 때 직전 5년 게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에다 민간 RPG 지수를 곱해갖고 그러거든요. 민간 RPG 지수. 그러니까 시군별 농협 RPG 계약재배 수매가에다 수매가 5년간 평균가에다 민간이 운영하는 RPC 있잖아요. 미국 종합처리장 이 지수를 보정해서 보험가액을 산출한다. 보험가액은 가입단위 농지물 가입 수확량에다가 표준가격을 곱해서 하는데 표준가격은 보험가입 직전 5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에다 민간 RPC 지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요렇게 변은 여러분들 이게 잘 알아놔야 돼요. 이거 시험에도 나왔고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쉽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이게 버섯이 나왔는데 버섯에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이 있어요. 버섯의 보험가액 교재는 버섯의 보험가액이 있는데 시설 작물 있잖아요. 작물도 버섯하고 동일해요. 보험가액 선정하는 게 이렇게 같이 알아놔요. 시설 작물이나 버섯이나 이거는 하우스 단지별 연간 재배인 버섯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의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10% 단위 가입금액을 결정을 한다. 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그러니까 하우스 단지별로 설정을 해. 단지. 이게 지금 이게 버섯 재배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서 원래 이제 버섯을 여기서 느타리 버섯도 재배를 할 수가 있고 버섯은 크니까 단지가 크니까 여기서 새송이 버섯도 재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근데 버섯 가액이 보장 생산비 이제 보장 생산비라고 그러네. 버섯 여기 제곱미터당 요거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거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요거는 보장 생산비가 제곱미터당 8,000원이다. 만약에 요거 같은 동에서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보장 생산 이게 1000제곱미터 이게 1000제곱미터에 여기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작물을 재배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보장 생산비가 큰 거 있잖아요. 생산비, 이 생산비가 가장 큰 거 정도 10,000원짜리거든요. 10,000원. 이거 큰 거를 갖다가 이 전체 그 하우스 면적 있잖아요. 곱해갖고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뭐 느타리 버섯이 뭐 여기 600제곱미터 요게 400제곱미터다.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여기 600제곱미터만 400제곱미터 8,0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보장 생산비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자, 10,000원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전체 1,000제곱미터 있잖아요. 1,000 요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 요렇게 보험가입금을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선정.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한 것에 내가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해서 가입한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치 보험가입금액, 여기치 보험가입금액, 여기치 보험가입금액 여기도 다 합쳐갖고 전체 보험가입금액을 나중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버섯재배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설작물도 마찬가지요. 여기다가 품종을 갖다가 딸기 뭐 오이 이렇게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딸기 오이 이렇게 재배하는데, 딸기가 뭐 600제곱미터, 이거 한 동에 1,000제곱미터인데 오이가 뭐 400제곱미터를 재배하는데 400제곱미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장 생산비가 요게 딸기가 뭐 8,000원, 그 다음에 오이가 뭐 5,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곱미터당 여기 보장 생산비가 이게 딸기가 8,000원, 오이가 5,000원이다. 이게 1,000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이거 1,000제곱미터에다가 여기 8,000원 있잖아요. 8,000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게 산출된 금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100% 가입하면 이게 800만 원이죠. 50%면 400만 원이고,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한동. 요렇게 시설작물은 보험가입 금액을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한동,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체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동 이렇게 똑같아요. 시설작물이나 버섯 똑같아. 이 한 동에서 그러니까 하우스는 안에다 작물을 여러 가지가 재배할 수 있어요. 딸기도 재배하고 오이도 재배하고 한 하우스 안에. 여기서 보장 생산비가 큰 거 있잖아요. 큰 거에다가 이 하우스 면적을 곱해 가지고 거기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선정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버섯은 하나 이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험가입 금액은 시설 작물 보험가입금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버섯은 버섯은 그늘지고 썩은 나뭇잎에서 자라는 작물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버섯 재배산 있잖아요. 이걸 버섯 재배사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햇빛을 다 가려줘야 돼. 햇빛을 다 가려줘야 하거든요.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썩은 나뭇잎 같은 데서 자라는 작물이거든요. 저기 버섯은. 그 다음에 요거 하우스는 햇빛이 중요해요. 햇빛. 예, 일반 시설 작물, 뭐 오이네 뭐 딸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쪼쪼쪼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이거 저기 말고 버섯 말고 이런 것은 햇빛이 잘 들어야 하거든요. 이거 햇빛이.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나 유리 온실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작물 이제 보험가입 금액 설정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설 보험가입 금액 설정하는 거. 자, 시설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시설과 시설 작물이 있는데, 자, 시설이라는 것은 요런 것들이 시설이에요. 이 안에서 키우는 것들이 작물이고, 이게 버섯 재배사고, 안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버섯 작물이고, 이게 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갖다 시설이에요. 자,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1동 단위로 한동 산정된 제도달 기준금액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 결정한다. 자, 그리고 단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경량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등 계약자 고지사항 및 관련 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 내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 원예 시설의 하우스 종류는 규격 하우스가 있고, 규격 하우스 단독 연동이 있어요. 비규격 하우스도 물론 단독 연동이 있겠죠. 규격 하우스가 있고, 비규격 하우스가 있고, 내재형 하우스가 있고, 유리 온실이 있어요. 유리 온실이. 버섯 재배사도 규격 하우스가 있고, 비규격 하우스가 있고, 내재형 하우스가 있고, 요게 경량이 아니라 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량이에요. 경량 철골조하고 콘크리트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규격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내재형 하우스가 뭐고 유리 온실, 경량 철골조, 콘크리트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보험가입 금액 설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우스는 지붕 구조에 따라서 단동 하우스와 연동 하우스로 나눠요. 여기 오타네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단동 하우스와 연동 하우스로 나누거든요. 단동 하우스라는 것은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지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단동 하우스예요. 단동 하우스. 연동 하우스라는 것은 지붕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는 밑에는 터져 있고 지붕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동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붕 구조에 따라서 단동이냐 연동하우스로 나눠요. 지붕 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동하우스라고, 지붕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 요걸 갖다 연동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요게. 근데 이제 우리가 농작물 재배 보면서는 두 개로 연결시켜서 한동으로 봐버려. 이것도 한동으로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단동하고 연동하우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유리 온실이 섞여져 있으면 단동은 단동끼리 보험을 가입하고 연동은 연동끼리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딱 구분해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자, 철근 간격 및 철근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면 이걸 갖다가 비규격 하우스, 규격 하우스, 내재형 하우스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철근 가격이 1m 이상인 경우를 갖다가 비규격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격 하우스는 철제 간격이 70에서 80cm로 규격화된 하우스, 이게 표준적인 것을 규격 하우스라고 하고, 내재형 하우스는 철제 간격이 50에서 6cm로 튼튼한 하우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재형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철근 가격이라는 것은 요런 것들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런데 하우스 안에 이렇게 철근으로 다 해놓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이 철근 있잖아요. 이 간격들이 1m 이상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걸 비규격 하우스라고 그래요. 비규격 하우스. 그 다음에 70에서 80cm 있잖아요. 이게 70에서 80cm를 규격 하우스라고 하고, 내재형 하우스는 50에서 60cm 간격, 요 정도로 해주는 것을 내재형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우스가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철근 간격이, 이게 철근으로 다 돼 있거든요. 이 간격이 보통 70에서 80 있잖아요. 70에서 80cm. 이게 표준적인 거예요. 표준적. 요거를 규격 하우스라고 그래요. 규격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라는 이 철근 가격이 1m, 여기 간격이 1m가 넘어간 거거든요. 1m 이상인 것을 비규격 하우스라고 해. 그러니까 비규격 하우스라는 것은 이게 철근 가격이 넓으니까 태풍이라는 것도 약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 팍팍팍 쓰러진다고요. 그것을 비규격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재형 하우스는 철근 가격이 50에서 6cm, 이 간격이 50에서 60cm 정도로 갖다 돼 있는 것을 갖다 이게 내재형 하우스라고 해요. 내재형 하우스는 매우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재형 하우스는 다 실험을 해요. 외부에서 견디는 힘.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들에 철근도 튼튼한 걸로 다 쓰고 간격도 이렇게 조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매우 강해요. 이게 태풍이나 비바람 오더라도 잘 안 넘어진다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내재형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규격 하우스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전산으로 산출이 가능해요. 이건 얼마가 딱 이거 규격 하우스 이렇게 하우스 하는데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게 표준화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산으로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규격 하우스나 내재형 하우스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 표준화된 산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적산해서 산출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비규격 하우스나 내재형 하우스는 하우스마다 다 가격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유리 온실은 뭐냐면 유리로 된 하우스, 유리로 하는데 이거 유리로 된 하우스인데 딸기 등
작물 재배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유리온실. 유리온실은 당연히 비싸겠죠. 유리는 굉장히 비싸요. 유리온실. 그 다음에 경량철골전은 가벼운 철판으로 만든 하우스를 갖다가 경량철골전하고, 콘크리트전은 콘크리트로 만든 하우스거든요. 이쪽에 요거 경량철골전이나 콘크리트는 버섯 재배사 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자, 버섯 재배사는 요렇게, 여기 이게 버섯 재배사인데 요렇게 하고, 경량철골전하고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가벼운 철근으로 있잖아요. 가벼운 철근으로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린 거, 이런 걸 갖다가 경량철골조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린 거 있잖아요. 이걸 콘크리트로 만든 것을 그 콘크리트조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경량철골조와 콘크리트조는 하우스 자시설 작물 재배용이 아니에요. 경량철골조와 콘크리트는 작물 재배용이 아니고, 요거는 버섯 재배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유리온실만 작물 재배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서 제가 보험가입금의 설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규격 하우스는 산정된 제조할게는 90에서 130%에서 선택을 해요. 자,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70에서 철근 가격이 한 70에서 80m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규격 하우스에서 단독 연동이 있어요. 이거 단독 연동 이런 것들, 이게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전산으로 산출이 가능한데, 산정된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산정된 제조가격이 1000만 원이 나면 최소 9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선택해서 계약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규격 하우스나 내재형 하우스 있잖아. 비규격과 내재형 하우스도 단독 연동이 다 있어요. 비규격 하우스나 내재형 하우스의 표준에 대해서 산출을 못하니까 요거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추정하여서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계약자가 고지를 해요. 나는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추정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유리온설 경량철골조 콘크리트도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하는데, 요것도 규격에 표준적으로 산출을 못하니까 유리온실은 말 그대로 유리로 된 온실인데, 요거는 시설 작물 하우스 딸기나 이런 것들 재배하려는 거고, 우리가 먹는 거.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나 콘크리트조는 버섯 키우려고 키우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계약자가 고지를 하는데, 계약자가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해요.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자, 요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농업용 시설물하고, 그 다음 시설 작물하고 농업용 시설물 이제 시험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요거는 나중에 내가 추가로 본 강의 할 때 추가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론 강의, 기초과학 이론 공부할 때는 요 정도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도 이제 보험가입금액이 하는데, 연금별 보상가액에다 재배 면적을 곱한다고 그러는데, 연금별 보상가액이란 뭐냐면, 인삼의 가액은 농협통계 및 농촌진흥청 자료를 기초로 연금별 투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금별 차등 적용한다. 자, 인삼은 우리가 보통 2년근에서 6년근이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보통 2년에서 5년이에요. 5년. 6년근도 가입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인삼은 2년에서 5년근이 가입 대상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보험 가입 당시에 2년근이다. 2년근. 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6년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자,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삼이. 5년근, 6년근 이렇게 있는데, 년근이에요. 인삼은 년근이라고 그래요. 년근. 2년근, 이렇게 잘 안 그려지지? 자, 2년근, 3년근, 4년근, 연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연근. 그러면 이때까지 투입된 비용 있잖아요. 2년, 1년, 2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가 투입된 비용, 4년까지 누적 투입된 비용, 5년이면 5년까지 누적 투입된 비용, 6년이면 6년까지 누적 투입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기초로 산출한다는 거예요. 이때 투입된 누적 비용을. 그 다음에 연금별 보상가액이라고 하면, 자, 가입 당시 연근이 3년근이잖아요. 3년근이면 3 플러스 1년을 보험가입 금액으로 해요. 3 플러스 1년. 자, 내가 가입 당시 연근이 3년근이요. 가입 당시 연근. 3년근이면
보험 가입금액은 3년근인데 4년근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을 해요. 이 연금별 가액은 이게 농촌진흥차 농협통계자료에서 다 산출돼 있어요. 누적에서 이게 3년근이면 3년근 이거 연금을 가액이 산정돼 있거든요. 이때까지 누적 4년 상환. 근데 만약에 가입 당시 3년근이면 플러스 1년 해서 4년근치 연금 가격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이 보상가액을. 왜 그러냐면 보통 인사하면 11월 달에 가입해서 그 이듬해 수확을 했기 때문에 이듬해 이 플러스 1년짜리 그 연금별 가액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삼연금 구분은 보통 1년근이면은 이렇게 자 뿌리가 하나, 저기 잎사귀가 2개 나오면 2년근, 잎사귀가 3개 나오면 3년근, 잎사귀가 4개 나오면 4년근, 잎사귀 5개 나오면 5년근, 잎사귀 6개면 6년근. 그러거든요. 인삼은 1년에 하나씩 잎사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삼은 연금 구분할 때에 이런 잎사귀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자, 인삼 보험가입금액, 자, 연금별,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년 가격으로 해서 보상가액을 결정을 해서 보험가입금액을 가입한다는 거,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제조달가액에다 1만에서 감가율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감가율 1만에서 감가상각률 한 거, 요게 잔가율이거든요. 잔가율. 그러니까 인삼은 보험가입금 할 때에 감가상각을 한 걸로 해서 보험가입금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제조달가액이라는 것은 보험 목적의 동형 동지로 신제품을 제조한 데 소요된 금액이에요. 금액. 감가상각률은 설치 장비나 시설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전혀 떨어지는 비율. 이제 이거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떨어지는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감가상각률은 이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비율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해가림 시설 어떻게 생겼냐? 해가림 시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를 가리게 한 시설이요. 말 그대로 작물 재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삼도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음지성 식물이에요. 음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해를 가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비가림 시설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비가림 시설은 말 그대로 이거 작물 재배하려고 그래. 비를 가리려고 그래. 비 가리기 위한 시설이요. 이거 비만 가리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작물 재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물을 재배하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걸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하우스. 이거는 비가림 시설이고, 해가림 시설은 해만 가리려고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가액에다 1만에서 감가상각률을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 되고, 비가림 시설은 품목은 포도, 대추, 참다라가 있어요. 이건 알아놔야 돼요.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면적에다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곱해요. 제곱미터당 시설비. 요거 조심해요. 비가림 시설은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곱한다는 거, 이거 제조달가액이 아니에요. 원래 포도 18,000원, 대추 19,000원, 이게 여기를 18,000원. 이거 제곱미터에다가 대추는 19,000원. 이렇게 딱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삭제됐으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이거 보험가입금은 제조달가액의 뭐냐 시설은 제조달가액의 90에서 130%였잖아요. 근데 보험가입금액 결정할 때 비가림 시설은 가입 면적에다 제곱미터당 시설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곱미터 시설비를 곱해줘요. 산출될 금액의 80에서 130%분해서 계약자가 선택해요. 80에서 130%. 이쪽에 원예 시설은 제곱미터당 시설 제조달 비용의 90에서 130% 있잖아요. 근데 비가림 시설은 이렇게 가입 면적에다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한 것에 산출된 금액의 80에서 130%분해서 선택한다는 거. 이게 포도하고 대추는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참다래는 여기서 비가림에서 참다래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을 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비가림 시설하고 그 다음에 원예 시설 이거 달라요.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비가림 시설 보험가입금액 설정하는 것도 이것도 시험 단골이에요. 단골. 이런 것도 잘 나오니까 지금은 기본 과정이니까 요 정도 해두시고 나중에 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줄 테니까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만 여기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보험가입금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